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11월 7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프로시노네 엠폴리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시노네는 3승 3무 4패로 승점 12점으로 리그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동안 좋았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최근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데 최근 리그 2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패배를 기록한 경기에서는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득점은 꾸준히 기록하고 있기에 공격 포인트에 문제는 없지만 실점이 10경기 17실점이란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포르시노네는 마티아스 소울레를 중심으로 쿠니와 헤이니에르 등이 위력적인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공격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 수비 라인은 물론 중원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잦기에 곧바로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프로시노네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분명 좋은 흐름이고 위협적인 공격력을 지니고 있고 특히 결정력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부분이 현재 중위권에 위치해 있을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는 쿠니가 부상으로 빠지는 악재가 있는데 엠폴리를 상대로는 다소 약한 프로시노네이기에 주축 선수 한 명의 이탈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엠폴리는 2승 1무 7패로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엠폴리는 현재 리그에서 길었던 부진을 끊어내고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2경기 승리를 챙겼습니다. 다만 엠폴리는 기복이 상당한 팀이고 올 시즌 10경기를 치러 현재 19실점을 기록했고 득점은 겨우 3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패배하는 모든 경기에서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승리한 2경기에서는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등 이처럼 경기력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입니다. 우선 가장 문제는 팀의 결정력과 공격에서의 전개인데 다른 팀에 비해 전력이 낮은 것이 사실이기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중원에서 전진 패스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결정력이 상당히 약하기에 득점을 쉽게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나서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 언급하였듯 결정력의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승점 획득을 쉽게 하지 못하고 대부분 선제 실점을 허용하며 패배하는 양상입니다. 또한 엠폴리는 이번 경기 동나이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발단지가 부상으로 인해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카푸토의 마무리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문제점이고 3선 미드필더인 말레는 징계로 결장할 예정이기에 악재가 많은 엠폴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경기 맞대결에서는 5승 2무 3패로 엠폴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엠폴리가 프로시노네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승리를 기록하며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21년도로 2부 리그에서 맞대결이고 현재 1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프로시노네의 경기력은 분명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엠폴리는 현재 결정력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이번 경기에서 이탈하는 선수들도 존재하기에 프로시노네가 좋은 결정력을 가지고 엠폴리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번 경기는 프로시노네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2경기 토리노 사수올로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토리노는 리그 3승 3무 4패로 1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리노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레체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주중 경기에서는 일격을 당하며 코파 이탈리아에서 탈락하면서 아직 완전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토리노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잔류를 넘어 내심 7위권 이내 성적을 노리는 팀이기에 리그에 집중하게 된 것이 외려 나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팀 내 부상으로 인해 빠지는 선수도 거의 없는 풀핏의 전력이라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하는 토리노입니다. 사수올로는 토리노와 반대로 주중 코파 이탈리아 2라운드에서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갔습니다. 하브리그 팀 상대로 고전했지만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는데 주축 선수들이 거의 빠진 경기였기에 로테이션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은 굉장히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수올로도 마찬가지로 베라르디와 피나몬티, 볼로카를 비롯한 풀전력으로 정상적 운영을 하며 나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4승 3무 2패로 토리노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리노가 홈에서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자파타와 펠레그리 등 최전방 공격진의 마무리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볼로카와 토르스트베르츠 등 공격 작업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중원에 나서 경기 흐름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베라르디가 해결할 사수올로가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챙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사수올로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토트넘 첼시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 8승 2무, 승점 26점으로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팰리스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11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개막 후 엄청난 무패 행진을 달리며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리그컵에서 이미 탈락했고 유럽 대항전도 참가하지 않아 체력적으로 상당히 우세합니다. 공수에서 완벽한 모습이며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데 특히 결정력이 매우 좋아진 손흥민이 8골 1도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를 받쳐주는 메디슨과 우도기, 비수마 그리고 중원의 벤탄쿠르가 복귀하였기에 더욱 강해진 토트넘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전술적 변화를 매 경기 주고 있으며 특히 공격적인 모습이 상당히 안정적인 토트넘입니다. 우선 팀의 풀백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 공격을 가담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풀백들의 이런 활동량으로 인해서 팀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도기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한 번씩 오버래핑으로 인해서 중간에 볼이 끊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특유의 탈압박과 발재간으로 찬스를 만들어주는 주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메디슨과 손흥민은 최고의 파트너로 선정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합이 잘 맞는 두 선수이고 매 경기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은 공격적인 전술의 비중이 더 높아진 올 시즌인데 첼시가 이를 노리고 역습에 한 방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첼시는 아스날과의 대결에서도 찬스를 놓치지 않으며 공격적인 전술을 보이는 팀을 상대로 다소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유의 오버래핑으로 인해서 중간에 끊기는 실수만 아니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토트넘이고 특히 손흥민에게 찬스가 주어진다면 곧바로 득점까지 기록하고 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의 풀백들의 활약이 중요하며 중원에서 메디슨이 활동량을 늘린다면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토트넘은 첼시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인데 10경기 중 단 1승만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약한 모습이 다소 불안한 요소입니다. 첼시는 현재 리그에서 3승 3무 4패, 승점 12점으로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주중 블랙번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은쿤쿠와 라비아, 카이세도 등을 영입해 의지를 보인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며 중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또한 팀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가 워낙 많은데 무드리크까지 빠지며 가용 자원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뼈아픈 누수입니다. 잭슨과 스털링이 공격을 주도해야 하는데 공격을 이어나가기 전에 중원에서 볼 전개가 쉽지 않은 모습이고 측면을 파고들어 중앙으로 볼을 배급하지만 중원에서 해결해줄 해결사가 없는 첼시입니다. 특히 리그 최근 경기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도 경기 자체는 주도했지만 수비수들의 미스가 많았고 높은 라인을 형성하면서 공격을 가담했지만 결국 가장 문제점인 중앙에서의 해결사가 없다는 문제 때문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첼시의 부상자 명단에는 브로아, 치레, 추쿠메카, 은쿤쿠, 베티넬리, 무드릭, 라비아, 찰로바, 포파나 선수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르 선수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대결에서는 5승 3무 1패로 첼시가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두 팀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과 현재 두 팀의 전력 누수 또한 고려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포스텍 감독 아래 홈에서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득점력이 높기 때문에 골을 기대할 수 있고 반면 첼시는 최근 중원이 안정되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빈도가 늘어났지만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4경기 헤타페 카디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헤타페는 리그 2승 6무 3패로 1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헤타페는 최근 리그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다행인 부분은 패배가 없다는 점이겠습니다. 베티스와 비아레알 등 쉽지 않은 팀을 상대했음에도 패하지 않으며 초반 승점 관리를 나름 하고 있다고 볼 만합니다. 미트로비치와 알더레테, 이글레시아스 등이 나서는 수비가 매우 안정적인 팀이고 이선 공격수인 위나를 비롯해 중앙의 아람바리, 풀백 수아레즈 등 주전 3명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지만 제네와 라타사 등이 공백을 잘 메우고 있습니다. 카디스는 리그 2승 3무 5패로 1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디스는 지난 세비야전에서 전반 2골을 터뜨리며 앞서갔지만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중 코파델레이에서 승부차기 끝에 하브리그 팀을 잡고 다음 라운드로 올라갔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강등권은 아니지만 기대만큼 순위가 나오지 않고 있기에 원정 승점을 위해 이 경기에는 수비적으로 나설 수 있고 무승부 이상의 성과만 바라는 카디스이기에 철저한 수비 운영을 할 전망입니다. 단, 부상과 징계 등으로 빠지는 선수가 많은데 기존의 오캄포와 산 에메테리오 외에 헤타페 원정에는 주전 센터백인 파리와 윙어인 아레오 등이 징계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기에 더욱 수비적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4승 3무 3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카디스는 마르티와 라모스 등 해결할 선수들이 있지만 징계와 부상으로 인한 이탈자가 많은 상황이고 원정에서 고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정적인 수비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고 마요랄이 상대 수비진을 넘어설 헤타페가 이번 경기에서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7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투자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